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다락방 이 시간에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전문가로 불리는 멘토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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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멘토 김대현 소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성불하세요. 네, 김대현 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소통 전문가로 불리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도 활약하고 계신데요. 네네. 어떻게 가족 소통 전문가가 되셨는지요? 일단 뭐 강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저는 뭐 계신 분들 똑같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근데 이제 기러기 아빠 시절에 캐나다에 이렇게 한번 이제 그 기러기 아빠니까 자주 못 가겠죠. 우연히 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뭔가 놀라고 무서워하고 내가 화를 한번 냈더니 움찔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을 찌르더라.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아빠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였는데, 내가 막상 그 입장에 보니까,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러기 아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기러기 아빠 한 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다행이었다. 왜? 기러기 아빠 하는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제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성했지, 같이 붙어 있었으면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느꼈을 때, 근데 그게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아빠들이 느끼는 똑같은 어떤 아픔이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파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너는 뭐 가족 소통을 잘하나 보다. 그래서 전문가로 좀 불러주고, 불러주니까 그 노릇 해야죠. 뭐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불러주시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기록을 남겨봐야 되겠다.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 전문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 간의 그 소통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 다양한 가족 간의 소통, 이런 팁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족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막 TV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나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하고 소통은 대부분 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소통이 있고 나쁜 소통이 있는데 나하고 나쁜 소통을 하니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또 나쁜 소통하게 되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 이게 불교 철학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오롯이 나의 문제일 수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벽을 깨트릴 수 있을까라는 걸 같이 한번 소통해 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송하다 보면요.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하게 됐죠.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사이에도 그 소장님의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좀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이제 그 주제는 소통은 억울하다로 좀 정해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통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닥 소통법이다. 행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친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소통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뼈 때리는 교훈이 뭐냐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통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소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두 가지를 한방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가 찾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를 좀 많이 해봤지만 이제 이런 강의는 처음이에요. 다 마스크 쓰신 강의는. 근데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소통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이제 그 주제는 소통은 억울하다로 좀 정해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소통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제일 흔한 게 정말 돈 안 주고 살 수 있는 게 공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흔한데 이 공기라는 게 사실은 5분만 없어도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소통도 공기와 같다. 너무 흔한데 이 소통이 잘 되면 뭐 행복해지는데 소통이 안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이 산소가 공기가 똑같은 게 왜 억울하냐면요. 공기가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르니까 공기를 아끼지도 않고 좋은 공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지도 않더라. 근데 소통도 똑같더라. 소통이 하고 살면서도 소통을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소통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소통탐만 하더라. 야, 소통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야, 소통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저 전문가인 제가 나섰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제가 왜 소통 전문가가 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니까 아, 소통 전문가이보다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소통 전문가라고 불러주시니까 거기에 어떤 책임감이 생깁니다. 어떤 또 사명감이 생겨요. 그리고 뭘 물어보시잖아요. 대답 못하면 창피하니까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 동안은 24시간 동안 소통만 생각하고 소통만 연구하고 모든 걸 소통의 관점으로 이제 풀어가는 역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소통 전문가가 됐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아시죠? 주변 사람의 기대와 관심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시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시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주 유명한 시, 김춘수 시인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가슴에 확 와닿았냐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좀 불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 꽃이라고 불러주었으면 꽃이 되었을 텐데 나는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안 좋은 말로 그를 부른 건 아닌가. 그러면 꽃이라고 불러주면 되는데 왜 나는 그를 꽃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을까. 또 한번 고민해 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꽃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꽃이라고 부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나를 꽃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자아 존중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소통 잘 되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소통이라는 게 나와 세상과의 어떤 지내는 방식인데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지 나만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과연 나는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얻은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3년 전에 새 차를 하나, 신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아시죠? 새 차를 사면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자요?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누가 뭉콕할까봐. 막 가슴을 찢습니다. 그거 아시죠? 내내만 보여요, 자국이. 근데 워낙 또 소심한 저는 너무 기뻐서 하여튼 잠을 잘 못 잤는데 한 1년쯤 지난 날인가요? 우연히 뭐 불교로 치면 깨달음을 얻은 거죠. 우연히. 문을 이렇게 어디 주차하고 차 문을 이렇게 여는데 제가 제 차 문을 손을 꽉 부여잡고 살살 열고 있더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 내 차가 새 차니까 다른 차를 내가 아껴주게 되는구나. 그 전에 흔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문 열어서 다른 차에게 상처를 줄까 말까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훅훅 열었고 뭐 혹시 찍혔으면 그냥 갔고 뭐 죄송하지만. 근데 내 차가 새 차니까 어머, 남의 차를 아끼는구나.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과 식당에 가서 그 사람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관찰해봐라. 아, 그렇구나. 내 차가 새 차면 다른 차를 아끼고 내 차가 흔 차면 다른 차를 또 내가 함부로 대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꽃으로 부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하고의 소통에 문제가 많고 내가 나를 하찮게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제가 그거를 여기서 꺼내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마스크 쓴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강의는 소통이거든요. 반응을 보고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마치 무슨 벌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 어릴 때 한 1년인가 3개월 동안 우리가 아이들한테 까꿍까꿍을 많이 하죠.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나한테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런 시험은 절대 하지는 마세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뭘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곧 울게 됩니다. 왜? 속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왜? 그만큼 반응이 어려운 건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 앞에 쓰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럴 때는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게 또 기본 매너일 수 있다. 박수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만 제가 에너지가 막 올라가니까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통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닥 소통법이다. 부부끼리 이미 뉴스에 나왔죠.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닥 소통법을 쓰시면 돼요. 소 닭 쳐다보듯이. 이렇게 서로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진작 했었어야 돼. 행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친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게 살아가는 게 소통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소통법은 또 뭐냐면 많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특히나 아내분들 삼시세끼 차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냥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냥 맛있게 드셔주는 게 사실은 사랑이고 배려일 수 있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남성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제발 아내분들은 사모님 앞에서 한숨 쉬시면 안 됩니다. 그 한숨이 남자들을 자꾸 스스로 찌르게 만든다. 제일 답답한 건요. 돈 못 버는 내가 제일 답답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일 답답합니다. 한숨 쉰다고 돈 나오면 한숨 쉬세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 두고 모른 척하는 게 매너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어려움을 적당히 모른 척 해주는 거 이거는 매정한 게 아니라 뭘 수 있다? 지혜로움, 헤아림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또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뼈 때리는 아픔을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쓴 교훈을 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죠? 참 몰라요, 사람들은. 꼭 맞고 나서 알아요. 근데 또 슬픈 얘기 하자면 있잖아요. 지금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예,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준 또 하나의 뼈 때리는 교훈이 뭐냐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통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소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다 소통 전과 맺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소통 전문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보세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참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소통이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가 찾은 것 같은데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소통은 리액션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방법도 리액션입니다. 아까도 반응 말씀드렸지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반응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우울하신데 기왕이면 우리가 좀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강의도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오늘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할까요? 좀 지루하게 할까요? 재밌게요. 그럼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강의를 좀 더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강의가 되게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액션은 이렇게 눈이 마주가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웃지를 못하니까 이것만 해주셔도 저는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예. 특히 앞에서 잘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뭔가 좀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약간 박수를 쳐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2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네. 그러니까 신나서 더 재밌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요거까지가 3단계 완성입니다. 자, 3단계 준비 시작.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하기 애매할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인간관계 힘드시죠? 이게 최고예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자랑입니다. 누구나 새 옷을 사요. 근데 새 옷이 어울린지 안 어울린지는 자기는 판단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해줘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나한테 물어봐요. 어이, 이 옷 어때? 그때 진실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이게 최고입니다. 우와 하시고 빨리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붙어 앉아 있으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많이 써야 되느냐? 남성분들도 이걸 많이 쓰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께서 꼭 물어봅니다. 사모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고 나한테 관심이 있나 확인해보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근데 참 어려운 질문 많이 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쭉 훑어보시면서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애매할 때 이게 최고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내분들은 왜 남편들에게 이렇게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물어보는데 남편들은 왜 잘 모를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다. 아니요, 관심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결혼할 때 있었던 건데, 그러면 남편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냐? 슬픈 얘기지만 남자를 지탱하는 힘도 책임감이고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것도 책임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나쁜 아빠가 돼도 좋으니 능력 없는 아빠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다음 달에 뭘 먹고 살지, 내년에 뭘 먹고 살지,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늘 머릿속에 이게 있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아빠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있다 보니까 아내가 뭐 바뀐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똑똑한 여자는 자기만 관리하면 된다.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관리하지 않아도 사랑할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해도 사랑하지 않을 거니 똑똑한 여자는 자기만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도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남편 때문에 행복하면 남편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 오롯이 나의 행복은 뭐다?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지는 마셔라.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이제 제가 뭐로 정했냐면 가와 만사성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 가와 만사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뭐 설명 안 돼도 아시겠지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뭐다? 다 평화롭게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여기서 가와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소통을 의미한다. 소통. 소통이 왜 중요한지는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는 것이 그 소설의 첫 번째 구절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구절이 이런 거랍니다. 행복한 집은 그 이유가 엇비슷하고 불행한 집은 그 이유가 각기 제각각이다. 대충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엇비슷하다를 저는 소통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제각각이다라는 거를 불통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을 모두 원한다고 하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소통이 잘 되면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소통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통이 잘 되면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목해진다. 뭐 좋은 얘기 많이 화목해지고 그런 이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요. 소통이 잘 되면 별일 안 생깁니다. 사실 그게 화목이에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참 별일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은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하고 불통이면은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집은 늘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잘된 집, 소통이 잘 되는 집인지 아닌지 우리 집을 측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소통이 잘 된다. 뭐로 판단하면 좋을까 또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때가 되면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올해는 좀 그게 좀 힘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TV를 보시다 보면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꽃게가 나오는 철일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병어가 나오고 TV를 한 30년 보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쭈꾸미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 있으니까 꼭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소장님, 요즘 우리나라에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늘 말하죠. 대화가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 시간이 많다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대화라는 건 좋은 대화가 있고 나쁜 대화가 있는데 나쁜 대화를 계속 아무리 해봐야 그 가정의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소통이 잘 된다라는 증거를 저는 뭐로 보냐면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웃음소리가 나는지 이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거여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씩 웃어도 소통이 되는 건데
그 소통을 못하고 말로만 하는데 문제는 그 말을 제대로 배운 부모들이 없으니까 나는 너 잘 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사이는 사실은 좀 더 뭐다? 멀어져 가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과연 우리 가정은 식구들이 모였을 때 웃을 수 있느냐? 많이 웃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와 만사성은 소통이 잘 되는 거로 보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는 과연 이 가와 만사성 소통이 잘 되는 나라이냐? 불행히도 OECD에서 안 좋은 기록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이혼율도 높다고 하고 청소년 행복도 떨어진다고 하고 말 꺼내고 싶지 않지만 자살률도 높다고 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정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정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원인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현상을 보면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좀 음미해 보시기 바라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다. 가정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 가족으로부터 상처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받냐면요.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또 부모한테 제일 많이 받아요. 왜? 부모는 절대 권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는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몰라요. 왜 부모가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르냐면 좋은 말만 했거든요. 너 잘 되라는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 잘 되라고 말했는데 왜 네가 상처를 받아? 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대화는요. 전문가인 저도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를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한다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좋은 말, 맞는 말 이것만 막 퍼부으면 이게 대화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가정의 대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죠. 내 말이 맞아 틀려 임마. 그럼 해 안 해? 끝.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으니 또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로 이 좋은 말도 다 되면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조회사를 들었어요. 조회사. 네. 그 조회사 중에서 기억나는 조회사, 내 인생을 바꿔준 조회사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별로 기억나는 거 없죠. 근데 저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기억납니다. 왜? 이 말을 들어야만 이제 끝나니까.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좋은 그 말씀들이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 귀에 도착하지 않았다. 귀까지 들렸는데 내 마음이 거절해 버렸다. 왜? 나는 그때 그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꽃 같은 존재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오로지 정해야 된 말만 하니 본능적으로 자꾸 거절해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말 맞는 말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게 대화인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근데 그 나쁜 대화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 그럴 때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맞는 말만 하고 그걸로 대화로 착각할까? 그리고 저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퍼부을까? 저는 공자님이 잘못했다고 봐요. 뜬금없이 공자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러니까 들어 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듣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왜 그 말은 다 내비두고 왜 꼭 귀에 쓴 말만 우리가 했어야만 했을까? 이건 좀 안타깝다. 또 대화의 잘못된 패턴이 뭐냐면요. 대화는 장시간 시간을 두고 우리가 뭔가를 상대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행위인데 우리는 꼭
단칼에 끝낼래? 단칼에. 그런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통을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이 이제 뭐 단체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소통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 강아지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강아지가 속을 새긴다. 왜 새기냐 그랬더니 자꾸 화단을 망춘다. 그래서 오늘 소통 시간에 선생님 소장님의 얘기를 듣고 강아지 소통을 잘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강영욱 씨를 부르세요. 저는 그 조련사가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면 사람들이 소통을 조련이나 설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강아지랑 소통이 되면요. 그 강아지가 화단을 망치는 행위조차도 이뻐야 됩니다. 그건 강아지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참 억울한 거예요. 소통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변절시켜가지고 자기 뜻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자꾸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소통을 하려고 할수록 소통이 자꾸 어긋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그죠? 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뭐 몸에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을 지워버리시고 일단 마음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또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는 그 말을 바꿨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통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소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책을 또 읽었는데 참 책을 읽다가 눈물 흘린 적이 제가 몇 번이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눈물이 많이 흐르겠죠.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도심지로 어떤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한 아빠가 사내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더라. 사내아이 둘입니다. 버스는 곧 난장판이 됐겠죠. 근데 아빠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고 조용히 그냥 창밖만 바라보더라.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처음엔 참고 있다가 약간 화가 나서 참다가 한마디 했죠.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니 아이들을 조금만 자리에 앉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들의 반응은 정말 죄송해요. 이놈 새끼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분은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창밖을 쳐다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참 슬픈 눈으로 죄송해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죠. 저 아이들에게 1시간 전에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그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화가 순간에 연민의 정으로 확 바뀌더라. 전 이게 소통이라고 봐요. 전 이게. 한 방에 훅 오는 거.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냐면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갑갑한 건 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이게 소통이 될 리도 없고 소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소통이 될 리도 없으니까 이것이 가족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쌓여간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저의 집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도 벌어질 수도 있고. 한 번은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껴들었어요. 우리 네 가족이 타고 가는데. 근데 저도 뭐 과거에는 뭐 욕 좀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나도 험한 말을 했더니 우리 둘째가 민망했던지 아빠가 참으세요. 저 사람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집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항상 집사람이 문제입니다. 갑자기 큰애를 가리키면서 너는 운전면허 몇 번 떨어졌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동생은 한 번에 붙었는데 형은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것 자체가 남자인 내가 볼 때는 형이 동생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니 스스로를 지금 찌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걸 굳이 또 기억나게 해주시는 또 우리 사모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얼떨결에 말했어요. 당신은 몇 번 떨어졌어. 보면 꼭 떨어진 사람끼리 싸웁니다. 붙은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근데 집사람이 또 화를 내더라고요. 왜 애들은 창피를 주느냐. 아, 정말 미안한데 왜 상처를 또 끄집어내. 왜? 근데 집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던 배경이 뭐냐면 형제 심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소한 거로 싸웁니다.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는 그냥 말하다 보면 기죽을 수 있어요. 군대를 어디 갔다 왔냐? 면허가 몇 정이냐? 이런 거 가지고 기죽을 수 있어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평생 운전면허 보통 딴 사람은 평생 대형한테 기죽어 지냅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걸 모르는 아내가 또 자극했고, 또 아내는 편한 게 뭐냐면, 여자들은 편한 게 뭐예요? 갱년기가 있잖아요. 갱년기. 찔린 사람만 상처가 쌓입니다. 이게 뭐냐?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미필적 고의라 그러나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준다. 그리고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만 기억한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성격이 되고 인성이 되고, 그 인성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소통의 방식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말 한 게 소통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헤아려 주는 거, 이게 소통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소통 전문가님은 집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시느냐? 안 합니다. 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뭘 하는지 아이들이 보면 그냥 다 헤아릴 거로 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야, 앞으로 너 살다 보면 있잖아, 힘든 일이 한 100개도 더 생길 거야. 아빠가 볼 때 이번에 두 번째 힘든 일 같아. 첫 번째 우리랑 떨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혼자 네가 기숙사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제일 힘든 일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네가 인턴 취직할 때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일일 거야. 근데 그런 거 앞으로도 100개는 더 생겨. 아빠 봐라. 힘들 때마다 꿋꿋이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왔잖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아빠는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아빠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를 보고 배웠으니 그 친구도 중요한 순간엔 그 행동이 나오겠죠. 말로 하는 소통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소통, 이게 언행일체 소통이다. 이제 말은 좀 줄이시고 내가 행동을 올바로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기초 체력을 좀 이렇게 좀 키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참 소통이 안 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가족인데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또 내부적으로는 싸움이 많고 또 이렇게 곪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많은데, 그런 가족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소통이 안 되면요, 부모님 잘못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애들만 보냅니다.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게, 그래서 본인의 내면 아이와 먼저 대화하시는 게 가족 소통이 활성화시키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은 진짜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소통이 잘 되는 가족,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같은 말이라고 보거든요. 네. 행복이라는 게 그 소통이 됐을 때 어떤 오는 것이고, 네. 그 행복이 이렇게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행복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같은 말로 저는 봅니다. 같은 말로.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소통이 잘 되는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윤대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